다섯 번째 파트 유압기기인데요. 유압기기. 여러분들 기사 시험에서는 재료열 유체가 세 과목이잖아요. 이 과목을 공부하셔가지고 80점 이상 맞으시면 실질적으로 이 4과목, 5과목은 40점 이상 과락만 면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계 동력학 같은 경우에는 매우 어려워라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좀 상세하게 제가 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유압기기를 공부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요거는 상세하게 그렇게 강의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덜 상세하게 하지만 중요한 것 위주로 이렇게 강좌를 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할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2번 정도 이렇게 정독하시면서 정리하시면은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들에서 60점 이상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기사시험 합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평균 60점 이상이면 되니까. 그래서 기계 재료하고 기계 제작법의 강좌는 진짜 기출 많이 된 것, 여러분들 이해를 꼭 필요로 하는 것들, 그런 부분 위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삼역학을 공부를 제대로 하시고 유압하고 기계 동력학 과목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나머지는 기출 문제로 잘 정리하시면 아마 충분히 합격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유압기기 강좌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1장 유압기기 개요인데요. 여러분들 유압기기가 요게 지금 유압기기잖아요. 그래서 유압기기의 4대 구성 요소는 첫 번째 작동유가 들어있는 이러한 유압 탱크가 있어야 되겠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유압 탱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유압유를 퍼올리는 유압 펌프가 여기에, 그죠? 유압 펌프가 있어야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압력 에너지를 보내면 여기하고 여기는 뭐겠어요? 그렇죠. 제어 밸브가 달려 있겠죠. 제어 밸브가 안 달려 있으니까 요게 이쪽으로 드레인으로 가거나 탱크로 가는 드레인 포트가 있거나 이쪽으로 보낼 거 아니에요. 작동률을. 그러면 또 여기서 요거를 갖다가 제어를 하면 요렇게 흘러가 가지고 어째요? 여기에, 그렇죠. 압력 에너지를 갖다가 하면 얘가 어째요? 상승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유압 작동기예요. 액추에이터 또는 유압 모터. 유압 모터 개념은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물레방아, 터빈 이런 것들 여기다 쏘면, 유체를 쏘면 어째 이렇게 충력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유압 모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회전하는 힘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터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게 유압 모터구나. 유압을 사용해서 터빈의 개념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축이를 만들어내는 장치들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유압 모터 이렇게 액추에이터는 여러분들 실린더라든가 뭐 피스톤 이런 것들을 전부 액추에이터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유압기기는 실제 포크레인이라든가 뭐 프레스 기기라든가 짐 하차할 때라든가 뭐 자동차 카센터 가면 들어 올리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겠어요? 그렇죠. 유압기기죠. 그래서 작동 원리는 유압 펌프에서 윤활성과 점도를 갖는 작동 유체에 압력 에너지를 여기에서 유압 펌프에서 주겠죠. 그러면 배관 제어 밸브에서는 유압을 제어하겠죠. 그 다음에 유압 모터는 회전 운동을 시키고 유압 실린더는 직선 왕복 운동, 피스톤 실린더들은 기계적인 일로 변환시킬 거다. 이런 개념을 이거 뭐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유압장치의 특징, 요건 장단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유량을 조절하여 무단 변속 운전을 할 수 있다. 이 개념이 뭐냐면 유체역학에서도 동력은 뭐라고 여러분들 FV다 이렇게 제가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FV
뉴턴, 메타 퍼 세크니까 줄 퍼 세크니까 뭐가 되죠? 와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당 얼마만큼 일을 하냐? 일을 많이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자, F는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PAV가 될 거고 PQ 이렇게 되겠죠. AV가 최적 유량 Q니까. 그래서 이 유량을 조절해 가지고 무단 변속 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일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식학적으로 이 P가 또 감마 H니까 감마 HQ 이렇게 해가지고 동력을 계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기기 배치가 자유로우면 원하는 대로 동력을 전달할 수 있죠. 당연한 거고요. 압력을 제어할 수 있고 일정 압력 이상이거나 또는 압력을 낮추거나 이런 개념이고 유량을 제어할 수 있고 방향도 제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작동이 원활하면 진동이 적잖아요. 유압기기 진동이 심한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파스칼의 원리,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파스칼의 원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잠깐 설명하자면 여기에 F1이 이렇게 작용하면 요 면적을 갖다가 A1이라고 하면 A1분의 F1이라는 압력 P1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러면 여기 압력이 다 여기에 똑같이 전달이 되죠. P1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압력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은 면적이 크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요거는 A2분의 뭐가 되겠어요? 요걸 힘을 F2라고 하면 F2인데 이 F2는 A2P1이기 때문에 A2가 이 부분이 면적이 지금 별 차이가 안 나게끔 그려서 그러지 이게 10배라고 하면 이 10배의 힘만큼이 F2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얻어낼 수 있는 이 파스칼의 원리를 유압기기에서는 당연히 사용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유체역학 시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카센터 가면 여러분들 손잡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작동하면 어째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작동해야 되겠네. 이렇게 손으로 작동하면 여기에 큰 힘이 걸릴 거 아니에요. 먼 거리 적은 힘, 적은 거리 큰 힘 이렇게 하니까 걸려가지고 요게 자동차 부분이 어째요? 자동차 부분이 올라가겠죠. 이 개념이 유압잭의 기본 개념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뭐 쉽네. 자, 그 다음에 회전 운동과 직선 운동이 자유롭고 원격 조작과 제어가 가능하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입력에 대한 출력 응답 특성이 양호하다. 그렇죠. 유압류를 매체로 함으로 녹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게 방청이라는 얘기죠. 녹을 막는다라는 것이 방청, 방식 뭐 이런 개념으로 표현되니까 윤활성이 좋고 충격을 완화하여 장시간 사용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포크레인들도 그렇고 장시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단점은 뭐냐? 유압류 압력이 높은 경우에는 액추에이터 충격이 생기고 충격이 심해지겠죠. 그 다음에 피스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격이 생기고 기름이 새겠죠. 압력이 높은 경우에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유압류 온도가 높아지면 유압류 점도가 변하겠죠. 온도가 높아지면 흐물흐물해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의 출력이나 속도가 변하기 쉽다. 온도가 민감한 제품이면 작동류가 안 좋은 거겠죠. 그 다음에 유압류 공기가 먼지가 섞여 들어가면 고장을 일으키기 쉽다. 당연하겠죠. 유압류의 기본 개념은 이 파스칼의 원리가 압력이 동일하게 전달되려면 피스톤이 누르면 피스톤이 가령 이마만큼 이동을 하면 어째요? 요 위에서도 이마만큼 똑같이 유체가 유압류가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공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라면 어째요? 공기가 압축되면서 이러한 출력이 동일하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압류의 기본 개념은 뭐 해야 되겠어요? 피압축성이 돼야 되겠죠. 가까워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먼지나 공기가 섞어 들어가면 어째 고장을 일으키기가 쉽고 그 다음에 기름이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있겠죠. 전기 제어 회로 위에서 유압 회로는 복잡하겠죠. 유압류를 흘려보내고 빼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공기압 장치보다 작동 속도가 떨어진다. 여러분들 그 카센터 가면 자동차 그 휠 풀을 때 어쩝니까, 여러분들? 임팩 렌치를 임팩 공기 에어 렌치를 많이 벗잖아요. 이런 것들은 작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거는 유압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작동 속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2장 유압 작동유. 작동유는 유압 장치에서 동력을 전달하는 매체가 되겠죠. 기기의 윤활 작용, 실 작용 및 방청 작용을 한다. 배관들이 안에 기름 작동유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 녹이 안 슬겠죠. 그래서 실 및 방청 기능 작용을 한다. 이런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작동 유교와 갖춰야 할 조건들도 여러분들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동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유압 시스템의 성능이 최적인 상태로 운전될 수 있도록 비압축성이고 공기가 혼입 많이 돼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작동유가. 그 다음에 유동성이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최적 탄성 계수가 커야 된다. 시그마는 K 입실론 V잖아요. 최적 변용률이 작으니까 당연히 어째 압력과 응력하고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적 탄성 계수 K가 커야만이 어쩌겠어요? 아, 동력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온도 변화에 따른 점성의 변화가, 여러분들 액체 개념들은 온도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점성의 변화가 어찌해야 되겠어요? 작동유는 작아야 되겠잖아요. 알겠어요? 온도 작동유가 열을 받더라도 어째요? 점성 변화가 작아야 되겠죠. 변화가 작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점도 지수는 커야 된다 이거고요. 유동점이 낮아야 된다. 유동점 오일이 응고점에 도달하기 전의 유동성을 보장하는 온도. 여러분들 작동유가 쉽게 얼어버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죠. 그래서 응고점이 도달하는 것이 응고점 자체가 낮아야 될 거 아니에요. 됐죠? 기기의 작동을 원활하게 위해서 윤활성이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잘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무나 도료를 녹이지 않아야 된다. 패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고무인데 도료들 안에 이렇게 방청하려고 이런 도료들을 녹여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패킹이나 게스켓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장시간 사용에 대해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산성에 대한 안정성이 좋아야 된다. 부식이 안 돼야 된다라는 거죠. 산패가 안 돼야 되고, 물이나 공기 및 미세한 먼지 등을 빠르게 쉽게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 요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물이나 공기, 미세한 먼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어째요? 유압기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고장이 쉽게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여과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쉽게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녹이나 부식 발생이 방지돼야 되겠죠. 방청성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고요. 화기에 쉽게 연소되지 않도록 내화성이 좋아야 된다. 인화점, 연소점이 당연히 높아야겠죠. 불이 잘 안 붙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작동유가 열이 발생했을 때는 어째요? 쉽게 방출해야 되겠죠. 과열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 다음 열에 의한 작동유 최적 변화가 크지 않도록 어째? 체력 변화가 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열평창 계수가 당연히 작겠죠. 그 다음에 거품이 일지 않아야 한다. 거품이 소포성이라는 거는 안에 공기가 혼입이 많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이해되시죠? 전단 안정성이 좋아야 된다. 값이 싸고 이용도가 높아야 된다. 당연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작동유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맞지 않는 것은 이런 것들을 묻곤합니다. 그 다음 작동유 실용적 성질에 점도가 높은 경우하고 낮은 경우를 구별해서 또 시험에 언급이 됩니다. 점도가 높다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끈적끈적 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내부 마찰의 증대와 온도 상승, 캐비테이션의 원인이 되겠죠. 요거를 갖다가 움직이려면 더 빨리 가압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캐비테이션 발생의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뻑뻑하니까 저항에 의한 압력이 증대되니까 당연히 기계 효율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동력 전달의 효율도 감소하겠죠. 점도가 너무 높으면 여러분들 끈적끈적한 본드 같은 것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쉽겠죠. 작동 후 응답성도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러면 점도가 너무 낮을 경우는 어쩌면 흐물흐물하니까 잘 새겠잖아요. 그래서 작동 후 누설이다 이런 개념이고, 펌프 효율 저하에 따른 온도 상승, 누설이 되면 어째요? 그만큼 출력이 딱딱 제대로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펌프를 더 가동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마찰 부분은 마모 증대. 너무 이게 점도가 너무 낮으면 어째요? 마찰의 부품 간의 유막 형성 저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마모가 증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밀한 제어가 곤란하다. 점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너무 흐물흐물해가지고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하면, 물이면 피스톤에서 새버리겠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름의 점도가 적정해야 되구나, 작동 후에 이 개념을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